또 하나 제 눈에 좀 들어오는 거는 아까 그 매물대 있잖아요. 예, 예, 그 매물대 부분이 몇 페이지였었죠? 34페이지입니다. 34페이지. 그 매물대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체크해 오셨더라고요. 예, 지금 거래대금이 아까 20 몇 조인데 저 위에 매물대가 286조. 280조. 그게 8천 8천에서 선에서 8천. 그 짧은 8천 위에 있었던 그 거래일수 자체가 크지 않은데 그때 286조가 유입이 된 거니까 진짜 엄청난 돈이 그러니까 그 사퇴 정석에서 제가 그 매물대가 왜 중요한지 설명을 한번 했었잖아요. 우리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동평균선만 보잖아요. 이게 사실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동평균선은 맞아요. 맞는데 그 아까 임 감독이 그 10개월 이평선 깼다가 올라왔다 했잖아요. 그 이평선이 의미하는 바가 꽤 있거든요. 제가 10년 이평선 공략법도 해놨잖아요. 10년 이평선 깨졌을 때 과거 10년 동안의 평균보다도 내가 싸게 사니까 그럼 뭐 기업은 10년 동안 삼성전자나 네이버나 다 10년 동안 다 성장했잖아요. 성장을 했는데 10년 평균 밑에서 살 수 있다? 그냥 들어가면 무조건 먹는다. 근데 그 이평선의 개념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매일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틀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이평에서 실질적으로는 보면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단기적인 이평선에서는 사실 이평선보다 더 중요한 게 매물대거든요. 그 매물대를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격전지라고 백마고지 아니면 부산에서 옛날에 외군들이 왔을 때 부산성이 무너지면 제일 바보 같은 게 부산성 다음에 만약에 대구성이라면 그 사이에는 그 외적들하고 싸울 만한 유리한 고지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부산성이 무너졌다고 패잔병 모여가지고 자 우리 또 해보자 하면서 성도 없는 데서 막 싸운다 생각해봐요. 그냥 파죽지세로 이제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파는 실질적인 그 포인트를 잡을 때 가격대를 잡을 때 어디서 거래가 많이 물량에 한 80조 넘게 아까 보니까 한 67조? 예. 네. 그 매도 물량에 어떻게 보면 매수 주체들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오징어 게임에서 줄다리기 서로 으쌰으쌰 하다가 한쪽 무너지면 균형을 막 치면서 막 할 때는 버티는데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이번에 이 반등에 대한 저도 지금 8월 전망 적다가 들어왔었는데 어디까지 반등이 들어갈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매물대. 그래서 지금 매물대를 딱 조사를 해왔길래 우리 버거님이 참 굉장히 디테일하게 중요한 걸 다 잡아냈고 복분양이 또 새로운 시도를 하면서 이 정도가 거품을 만들었던 영역인 것 같다. 유동성으로.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야, 이 별줄부전이 이 별난 사람들 주식에 종사하는 분들이 아닌데 그죠? 대단하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 8천대의 그 거래에서 사실 무너진 거예요. 무너진 거고 그러면 옛날에 그 한국 전쟁 때 위로 저기 압록강까지 밀고 갔다가 거기서 중공군이 올 때 물밀듯이 내려오면서 하다가 그냥 그죠? 그게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주면 전쟁 얘기하고 이미 얼굴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그거 내가 설명해줄게. CXMT가 딱 그거예요. 한국 전쟁이랑 저는 너무 똑같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CXMT 절대 미국이 안 쓰거든요. 그리고 DUB 장비 절대 우리나라가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중공군이 어디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냐 처음에 한국군을 먼저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한국군이 먼저 무너져서 서부전선에서. 그래가지고 일사후퇴 한 것도 미국은 원래 장준호 전투에서 그 미 해병대가 잘 태각을 잘해서 흥남에서 철수를 했는데 내가 딱 그 생각이 난 거예요. 한국 전쟁의 중공군 그러니까 CXMT 사실 별거 없는데 휘파람 얘 중공군이 그거 불잖아요. 삐리 불고 막 하잖아요. 그 삐리 소리에 국군들이 놀려가지고 사실 우리가 축이 무너져가지고 그때 우리가 서부전선이 먼저 무너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일사후퇴하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리쭈에이 장군이 와가지고 그분이 다시 방어해서 저기
양평인가 어딘가 그쪽에 전투에서 이기면서 이렇게 치고 올라갔거든요. 저는 근데 딱 CXMT 보면서 중공군 생각이 정확히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는 중국만 나오면 그냥 일단 거꾸로 내는 거야. 튀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사실은 1차 후퇴 때 서부 전선 무너질 때 우리 한국군이 좀 빨리 무너졌죠. 그래서 미군이 지키지 못하면서 미 워커 장군이 그쪽 담당했는데 그분도 교통사고 이제 찝차 타가 돌아가지 워낙 순간 갑작스럽게 무너졌는데 이번 주식시장도 딱 CXMT 갖고 막 그때 막 그랬을 때는 정말 중공군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삐리 한번 딱 휘파람 한번 부는데 싸우지도 않고. 소 박사님 그 역사 얘기하실 때는 마치 그때 참전하신 거 같아요. 참전 용사가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7월 항상 이제 8월 전망할 때 전달에 어떻게 전망했는지 리뷰 하잖아요. 근데 그 리뷰 보면 7월 27일 날에 창신 메모리 상장 그리고 7월 29일 날에 FMC 회의 이 두 가지 회색 코뿔소를 얘기를 하면서 이 창신 메모리가 어떻게 보면 이번 반도체 급락이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보면 반도체 급락이에요. 왜냐하면 2배짜리 레버리지 얘기도 뭐 많긴 하지만 일본의 키옥시아가 지금 65% 빠졌잖아요. 일본의 키옥시아 2배짜리 있어요? 일본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반도체 급락이에요. 근데 이 반도체 급락이 왜 나왔냐 해서 다 중국하고 관련된 거예요, 사실. 그 애플의 팀 쿡이 이 반도체 가격이 범용 반도체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러면서 중국 반도체 쓰겠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했고, 어제 급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미국 상원에서 애플에다가 얘기를 했거든요. 안 된다. 그거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면서 반도체에 대한 그 센티멘트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중국 때문에요, 사실. 거기다가 그 창신 메모리가 이번에 상해 코창판에 상장이 됐잖아요. 에이, 그거 사겠어? 제가 월간 전망 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 제가 펀드 매니저면, 글로벌 펀드 매니저고, 무조건 산대잖아요. 캡티브 마켓이 확정돼 있고, 중국 정부가, 야, 창신 거 먼저 써. 배터리 키우듯이 할 게 뻔한데, 제가 글로벌 펀드 매니저면, 무조건 창신은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창신 그 고창판에 47조 외국인 매수가 들어갔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팔았는데, 그게 실제로 갔잖아요. 그래서 수급은 모든 재력을 우선한다. 이 얘기를 제가 제일 많이 아마 할 거예요. 그죠? 뭐 창신을 사기 위해서 이쪽을 판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가장 센티멘트에 전체 자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인데, 이 금리에 세계 주식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이 연준이 이번에 케빈 워시가 바뀌었는데, 이번에 금리 인상, 왜냐면 한국이 했고 전달에 일본이 했고 그전에 유럽이 했고 다 했으니까. 그러면 금리를 올리는 것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 이 두 가지 때문에 제가 7,050을 적어놓고, 그죠? 7,050을 적어놓고 망치형 음봉이라고. 망치형. 근데 망치형 음봉은 정확하게 맞춰서 밑꼬리 달고 음봉인데, 근데 7,050을 적어놨는데 5,200까지. 그래서 사실은 진짜 월간 전망 적는 게 제가 너무 스트레스라고 했잖아요. 할 때마다 틀리니까. 그리고 이 변동폭 이런 걸 어떻게,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우리나라 코스피 역사에 통계에 안 잡히는 일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처럼 통계 좋아하는 사람이 통계 안 잡히는 게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오면 이제 막 스트레스긴 한데, 근데 위기가 항상 기회라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뭐 방송에서 나가서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아까 분 차트, 임 감독의 분 차트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전에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저희 직원들 보고 여기 지금 아까 뭐 W, 네, 여기. W 이게 분 차트였죠? 네, 1분. 이게 두 번째 서킷 브레이크 나왔던 날, 그죠? 맞습니다. 수요일. 네. 요때였었는데, 코로나 때도 1430까지 빠질 거라고는 예상 못 했어요. 1800 정도 깨졌을 때, 이제 받아가니까
근데 1430까지 가더라. 그러면 엄청 공포스럽잖아요. 네. 그런데 주식은 수익은 공포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그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정말 잘 만든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이때만큼 공포스러운 게 어디 있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 전날 10% 이상 빠지고 이날도 12% 12% 빠지더라고요. 저점에서 12점. 그래서 이날 저희 우리나라 여기 언론에서 되게 유명하신 그룹분하고 그다음에 저희 업계에서 항상 신년 인사할 때 나오는 자산운용사의 또 대단하신 선배님하고 그렇게 점심을 먹는데 그 선배님이 계속 옆에서 저는 식사할 때 저는 주식 안 봐요. 주식 안 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밥 먹을 때까지 이걸 꼭 봐야 되나 그런 생각하는데 옆에서 자꾸 보시면서 야 이거 사이드 카드로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생중계해 주시는 거예요. 먹는데 아니 밥 좀 편안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러더니 이거 서킷 브레이커 들어갈 것 같은데 마이너스 7% 언저리에서 자꾸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더니 이제 와 그때 딱 1시에 끝냈거든요. 11시 반에 만나서 딱 1시에 끝냈는데 1시에 나가시면서 막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도 지시를 하시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는 사야 되는데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 맞았으니까 여기서는 사야 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승준 대표한테 주식 사고 그날 아침에 사실 어제 그렇게 맞고 오늘이 이틀째 투매니까 그냥 우리가 50억 정도 사자 했는데 요 서킷 브레이크 또 당했다는 얘기 듣고 그 나오면서 이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저 보내면서 우리 추가 50억 더 사자 해가지고 그날 100억 산 거예요. 왜냐면 딱 하나 믿는 거예요. 뭐 밸류에이션도 좋고 한데 그 공포의 크기만큼 수익은 비례한다. 그거 믿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별주부전 할 때 그 임 감독이 이 가장 역대 많이 빠졌던 거 했을 때 이번에 이 저점이 맞냐 그랬잖아요. 그 딱 느낌이 아직 저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화요일 날 구해줘 채슬리 이대호 기자 전화 왔었거든. 전화 왔는데 안 받았어. 거기서 예전 같으면 거의 저점에 제가 다 얘기해 줬잖아요. 여기서 이제 지르면 된다. 아닌 것 같은 거야. 아닌 것 같아서 전화 안 받았어요. 그래서는데 아무튼 이번에 정말 새로운 경험을 했고요.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데 한국판 블랙먼데이였구나. 한국판 블랙먼데이. 그게 그때 지난주 우리 별주부전하고 일요일 날도 제가 계속 고민을 하다가 딱 떠오르는 거야. 이거 한국판 블랙먼데이가 시작됐구나. 그 느낌이 딱 나. 그래서 이제 블랙먼데이 때의 상황을 갖다가 이제 또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그러면 이제 블랙먼데이 때의 답이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 장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이런 조정이 왔을 때 늘 먼저 우리가 뭐부터 풀어봐야 되냐면 그 세 가지 배어맞게 그죠? 구조적 약세장인가? 아니면 이벤트 드리븐 약세장인가? 세 번째 시클리컬 약세장. 그죠? 그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반도체 사이클 다운 사이클 온 것도 아닌데 그 중공 그러니까 아니 그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닌데 그 피리 소리에 그렇다는 것처럼 그 정도로 이제 이 심리에 영향을 준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팀쿡에 우리가 중국 반도체 쓰게 해달라. 이게 엄청난 이 센티멘트에 저는 변화를 줬다고 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아까 이름 뭐라고? 레오폴드? 네오폴드. 이런 것들도 이제 다 하나의 요소긴 한데 이 부분별 전투긴 한데 가장 크게 트리거 된 거는 중국 반도체를 쓰게 해달라. 그리고 마무리가 된 것도 상원에서 안 된다. 확실하게 해줬어요. 그렇다면 이제 반등이
저는 이제 그 5,200 어디서 또 언론사에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바닥 나온 것 같다고. 저번에 9,200, 9,000원 저기 300 갔을 때도 많이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도 고점 나온 것 같다 했는데 저는 이번에 조심스럽지만 5,200 이거는 저점 나왔다고. 그 아까 매물대. 예. 그 매물대가 이제 전투가 벌어졌던 고지라고 봅니다. 고지. 그걸 얼마나 이제 빠르게 이제 격파하느냐. 근데 그 격파는 또 누가 해주겠어요? 외국인이 해줘. 근데 버거님의 자료에 보면 이런 거 보면 좀 씁쓸하죠. 외국인이 위에서 잔뜩 팔았고 지금은 투매 나올 때 밑에서 또 얼마 샀다고요? 10조? 벌써? 11조, 이틀 동안 11조 샀습니다. 이틀 동안 11조. 이 바닥에서 그죠? 네. 아까 그 외국인 그 그래프도 한번 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외국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쭉 팔기 시작한 게 보니까 7,200 위로 올라가면서부터 매도가 굉장히 가팔라졌잖아요. 그죠? 가팔라졌고. 그래서 7,200 위에서 뭐 잔뜩 팔았다가 최근에 요 5,200 찍고 올라오는데 뭐 선물도 사고 네. 그죠? 선물 코스피 200을 산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그리고 현물도 사고 하면서 얘네들이 이제 밑에서 사는데 어느 구간에서는 샀었나 봤더니 이란 전쟁 터지고 나서 5,050까지 빠졌었잖아요. 그죠? 그 쌍바닥 찍고도 외국인 현선물이 쭉 올라가니까.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5,000대에서 7,200대까지는 샀다고 보면 된다고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한국 주식을 밸류에이션 했을 때 7,000 이하에서는 사도 돼. 이런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단순하게 작년에 2,500일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300조 벌었는데 올해 950조 버니까 967조. 967조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300조 벌다가 900조 벌면 2,500인데 7,500대도 할 말 없잖아. 근데 내년이 다시 600조야. 이러면 이제 말이 또 빠질 수는 있는데 지금 반도체 동향을 보면 그래도 내년에 900조는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내년 추정치가 지금 거의 1,300조까지 올라왔는데 그걸 다 안 믿더라도 그러면 제가 봐도 뭐 7,500 우리나라 코스피 7,500은 그거는 합당하다는 거죠. 7,500.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의 동향하고 보면 비슷하잖아요. 얘네들이 7,200 밑에서는 적극적으로 사고 위에서는 또 8,000 이상에서는 공격적으로 사고. 그러면 요 매물대가 지금 밑에서 위에서 물리신 분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개별적인 전략을 세우실 건데 밑에서 이제 물타기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그동안에 못 사셨다가 이번에 사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전략을 세우실 건데 그래서 외국인은 어느 지수대에서 적극적이고 어느 지수대는 그동안에 팔았는지 요 히스토리 이게 뭐 가장 최근 히스토리니까 네. 이 적들의 전략은 우리가 알고 싸워야 된다. 최근에 반도체를 계속 좀 팔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이 외국인 옵션 플레이어. 이 옵션 플레이어가 지금 8월 달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가 아니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는 3692. 8월은 옵션 만기거든요. 주식 선물 옵션, 그 다음에 지수 옵션 만기인데 얘네들이 계속 지금 우상향 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포지션 분석을 해봤더니 콜옵션 매수를 엄청 해놨더라고. 네. 그 복권을 샀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수요일 끝나고 목요일이었나 또 보는데 얘네들이 야 여기서 안 올라가면 500억을 터지는데 맞습니다. 복권을 500억 원어치를 사놨더라고. 그 외국인이 그런 플레이 잘 안 하잖아요. 웬만하면 이제 복권을 파는 입장인데 500억 원어치 사놨다고? 이게 500억을 벌려면 이게 손해가 안 나려면 6,500을 가야 되더라고. 근데 하루 만에 가버리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독사가 또 나오겠다. 네 거기 그 대신증권에 나오는 거기 보면 만기 포지션이 있고 뭐죠 그 손익 이론 손익. 이론 있는데 만기 갔을 때 포지션이에요. 근데 이론 손익은 그게 델타 값으로 해가지고 당장 내일 요만큼 움직이면 얼마 손익이 바뀌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야, 6천 만기까지 6,500을 가면 이 500억은 손해가 안 나는 건데 하루 만에 가면서 그냥 하루 만에 500억 번 거예요. 금요일 날 하루 만에.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에서 옵션 플레이하는 이 외국인들이 보면 독사들이거든요. 네. 예, 진짜 독사들이에요. 옛날부터 봤잖아요. 이 독사들이 지금은 일단 우상향을 잡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 만기가 8월 13일이에요. 그죠? 네. 8월 13일 13일. 목요일날. 13일 두 번째 목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외국인 옵션 포지션을 보면서 아침에 모닝 브리프라 계속 제가 모니터링 해드릴게요. 얘네들이 이제 다 먹었어 하면 이걸 확 꺾을 거예요. 네. 꺾으면서 저는 어떻게 바꿀 거라고 예상을 하냐면 고점과 저점을 딱 봤으면 박스에 들어가잖아요. 박스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만기 한 4, 5일 남겨놓고는 양매도로 이제 저는 바꾼다고 보거든요. 양매도로 딱 해가지고 또 저 위에 거 콜을 잡고 밑으로 많이 빠진다라고 풋 잡은 선수들 이제 다 죽여버리는 그런 포지션을 이제 두 번째 다음 주 한 금요일이나 다다음 주 월화 정도면 양매도 포지션을 잡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박스로 얘네들이 예상을 하고 플레이를 합니다라고 제가 분석이 되면 아침 모닝 브리프에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거님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너무 좀 길게 드렸는데 오늘 이제 중요하다 보니까 그죠? 이 한국판 블랙먼데이가 펼쳐졌던 이번 7월 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은 좀 공부를 제대로 해놓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